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부터 감염되는 2차, 3차 감염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감시 대상자가 여전히 7, 80명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기관들도 높은 긴장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하루 4,000명 이상이 다녀가는 부산대병원.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가 방문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중국을 다녀온 이력을 확인하고 혹시 최근 일주간 중국 방문 이력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손 소독을 한 뒤에야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구도 25곳 중 단 5곳만 열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자나 병원 방문객들이 자주 이용하던 통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열이 나는 사람들은 병원 밖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보내집니다.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음압병실로 옮겨져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내원객들은 불편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병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거 같죠. 불안하다는 좀 안 좋고 뭐 이래 물 한 물 몰래도. 부산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80명이 격리나 감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확진자로부터 다시 감염되는 2차, 3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국 여행력이 있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바로 방문하시면 안 되고 1339라든지 자기 주소지 간헐 보건소에 꼭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합병원들도 일반 감기 환자 중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을 입구에서부터 격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자가 격리자들이 사용한 휴지 등 의료 폐기물을 구청이 직접 수거토록 했습니다. 사람 간 바이러스 감염은 확진자의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의료진들은 무엇보다 개개인이 손 소독을 자주 하고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고의 감염 예방책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0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12번째 확진자 접촉자 1명, 그리고 17번째 확진자 접촉자 6명을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에선 확진 환자와 접촉한 부산 거주자 14명이 모두 증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까지 부산 지역의 신종 코로나 관련 능동 감시자는 66명이며 의심 환자 2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반기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할 땐 승객 수요를 보고 결정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그동안 민원에 따라 노선을 결정해왔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올빼미 버스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9개 노선에 7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승객이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 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 빅데이터가 이용됐습니다. 이용 수요나 이런 거를 사실 가서 셀 수가 없잖아요. 기존 버스 이용 승객 아니면은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이용 승객 자료들 이용해갖고. 서울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버스 노선을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민원에 못 이겨 노선이 뒤죽박죽됐습니다. 버스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중심까지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죠. 그 민원 때문에 노선이 길어지게 되면 불편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노선 조정에 활용할 제대로 된 빅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승차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뒤 내릴 때 다시 태그하는 비율이 30%대에 그쳐 정확한 승하차 인원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승차 태그만 하면 하차 지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린다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울은 이 하차 태그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부산시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차 태그를 하고 내린 승객을 대상으로 6월까지 경품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5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노선 조정이 나선다는 계획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과 거래하는 부산 기업의 53%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70여 개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23.1%,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응답이 30.8%였다고 전달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오늘부터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수첩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기장 일광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데다 13일 이케아 동부산점이 문을 열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데 이곳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내용인데요. 일광 신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만여 가구가 모두 입주하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대란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장군은 우회 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도시공사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노재팬 운동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김해국제공항 승객 수가 신종 코로나 여파 등으로 다시 감소세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김해공항 항공기 탑승객은 139만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는데 특히 국제선은 13.1%나 줄었다고 합니다. 부산과 중국을 잇는 노선이 대폭 줄어든 2월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은 더 급감할 걸로 예상되지만 대체 노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총장의 이번 부산행은 총장 취임 뒤 첫 지역 방문인데 이번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무부가 좌천시킨 한동훈 전 대검 반부체반장과 신자용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검은 이번 부산 방문이 총장으로서의 기본 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추위는 쉬어가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차츰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오늘 부산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날이 많이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날이 더 포근해져서요.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봄만큼이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맑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 추위는 한결 덜합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울산 12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큰 것이 바로 주택 마련일 겁니다. 울산 울주군이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고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울산시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주군 여성가족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로부터 매일 10통 이상씩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울주군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4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이 확보한 예산은 8억 원으로 올해는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신혼부부 8쌍, 즉 1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울주군 거주 주민은 7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중구와 남구, 북구 또는 부산과 경남에서 울주군으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부산, 양산, 대구, 울산 시내 타구 등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군 인구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옛 청사와 공관 어린이집 등 노후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등 시 소유의 땅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펴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이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부산 실정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해주는 곳, 부산시 120 바로 콜센터입니다. 이곳엔 하루 많게는 수천 통씩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는 상담원들이 있는데요. 12년차 전화 상담의 달인 김순주 주무관을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2층에 위치한 120 바로 콜센터. 부산시 통합민원과 김순주 주무관은 콜센터 개소부터 12년째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니즈라고 하죠. 요구사항을 빨리 이렇게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부서여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 울리는 전화는 하루 평균 1,500통. 중요한 정책이 시행될 땐 3,000통까지 복주해 상담사 25명이 쉴 틈 없이 응대해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시민에게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책상에 붙여놓는 좌우명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일단 절대 긍정, 고객의 말씀은 옳다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이랄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반갑지 않은 전화도 많습니다. 상담원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소연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악성 민원인까지. 감정 노동자로서 현명한 대처법은 그저 침착하게 응대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그냥 속으로 좀 삭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보기보다 좀 성격이 좀 곰이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남기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전화 상담에 지칠 법도 하지만 취미로 배운 꽃꽂이로 동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 코치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노력 덕분에 헌신적인 봉사를 한 우수 공무원에게 주는 민원 봉사대상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 코칭학과를 입과를 해서 지금 이제 2학년 지나고 내년에 이제 3학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단 코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상담의 달인이라는 별칭이 쑥스럽다는 김 주무관은 동료들에게 올해도 힘내자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또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힘내자고 말하고 싶네요.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2020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티켓 판매 대행사인 인프타파크를 통해 부산의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2020 서포터즈와 일반석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프리미엄석 시즌권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부산은 K리그1 습격을 맞아 서포터즈 응원 구역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시즌권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의 홈경기에서 91대 89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승리로 KT는 시즌 21승 20패로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허우는 전반에만 20득점 20어시스트를 달성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국내 17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의 일가족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의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도 정상 운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접촉자 부부와 자녀 등 5명에 대한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지난 8일로 종료됐으며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는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오늘부터 정상 운영되며 다만 해당 학생은 닷새 동안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각 기관들의 단체 헌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오는 12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단체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혈액원 직원들도 같은 시각 시청 내에서 단체 헌혈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보유한 혈액량은 전국 평균인 2.61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에서 1.71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예정자 수가 지난해보다 350여 명 늘어난 1,32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행정직 9급 494명, 사회복지직 9급 150명 등 28개 직렬에서 1,300여 명을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나누어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지난해보다 31명 늘어난 109명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옛 해운대역 정거장 땅에 20층 높이의 호텔 건물을 짓는 계획이 진행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옛 해운대 정거장 부지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최근 추진되고 있는 20층 호텔과 상업시설 설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옛 해운대 역사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던 근대 유산이며 공원화를 통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옛 해운대 역사는 공원 개발이 확정됐지만 철도가 깔려있던 정거장 부지에는 땅을 소유한 철도시설공단이 상업시설과 공원을 함께 짓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해 다음 주부터 회동나들목 정관에서 부산역 방향 도로가 폐쇄되고 반대편에 임시 통행로가 설치됩니다. 부산시는 내일 화요일부터 산성터널 금정측 접속도로 공사를 위해 해당 구간을 폐쇄하고 반대편에 새로 설치한 연결도로로 차량 통행로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금정구 장전초등학교에서 회동나들목까지 3.24km 구간을 잇는 것으로 오는 4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오늘 추위는 쉬어가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차츰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오늘 부산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날이 많이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날이 더 포근해져서요.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봄만큼이나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맑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 추위는 한결 덜합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울산 12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